사샤의 오디오북. 이상한 숫 가마니. 허풍을 떠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짓이지만 아이들 중에도 그러한 소질이 있는 아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허풍 떨기라면 어른들도 놀랄 만큼 깜찍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허풍만 떨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장래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린 놈이 그렇게도 허풍만 일삼고 있으니 창피해서 집에 둘 수가 없다. 오늘부터는 너를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하고는 소년을 숫 가마니에 넣어 꽁꽁 묶어 짊어지고 먼 곳에 갖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릇이 나빠 더 참을 수가 없다. 버릇을 고친다면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엾지만 하는 수가 없다. 그 아버지는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 아버지는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만 하고 걸까? 그러나 아들을 버리러 가면서 술을 마시다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발은 술집 앞에서 멎어버렸습니다. 꼭 한 잔만 하자. 그는 아들이 들어있는 쑥 가마니를 술집 앞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잔만 한다는 것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의 석 잔이 되어 정신없이 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쑥 가마니 속에 묶여있는 아들은 어떻게 하면 풀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어정어정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 할아버지가 오시는군. 소녀는 쑥 가마니에 묶인 채 무엇인가 생각하고는 젊어져라, 더 젊어져라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말했지만 꼬부랑 할아버지는 귀가 멀어서 예이 이놈아, 너 나를 보고 욕을 했지?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젊어지라고 했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젊어지라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는 쑥 가마니 속에 꽁꽁 묶인 소년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쑥 가마니 속에 들어가 있니? 아무래도 아이가 쑥 가마니에 든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큰 소리로 할아버지, 이 쑥 가마니는 보통 쑥 가마니가 아닙니다. 무엇이? 쑥 가마니가 어쨌다고? 이 쑥 가마니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쑥 가마니랍니다. 누구든지 쑥 가마니에 들어와서 젊어져라 젊어져라 외치고 있으며 그 소원대로 젊어진답니다. 예끼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속이려고 그따위를 소리 하는 게냐? 이놈, 나는 안 속아. 정말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네가 증거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원래는 늙으리라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이 60살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도 꼬부라지고 기운도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젊어졌으면 했는데 이 쑥가마니가 신기한 것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들어와서 젊어져라 젊어져라 했더니 정말 이렇게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림이 없겠지? 그럼요.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되면 곤란하니까 할아버지에게 이 쑥가마니를 드리고 싶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침까지 할아버지였던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었다니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풍쟁이 소년인 것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소년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네 말을 믿기로 하고 이번에는 내가 그 숯가마니에 들어가게 해다오. 꼬부랑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애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할아버지. 그렇지만 저도 이 숯가마니를 얻은 것이 아니니까 본전은 주셔야죠. 지금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집에 가서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니? 소년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만두와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이, 숯가마니와 만두를? 좋아, 여기 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줄 만두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거기다 젊어진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숯가마니를 내려 소년이 들어가 있던 숯가마니 속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숯가마니와 바꾼 만두를 받아진 소년은 한다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내 아이가 저렇게 늙어버렸다니. 그는 술이 취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비비고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 힘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젊어져라 젊어져라 하고 중얼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젊어져라고 하니. 응, 당신은 누구요? 나는 지금 젊어지라고 이 숯가마니와 만두를 바꿔서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은 차치하고 어린 것이 또 허풍을 떨어 할아버지를 놀렸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곧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과연 허풍쟁이 아들은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또 허풍을 떨었지? 이렇게 허풍을 떨면 안 된다고 다 일렀는데도 또 노인을 속였으니 이번에는 아주 저 바다 건너 먼 곳에 갖다 버리겠다. 그는 아들을 다시 꽁꽁 묶어서 숯가마니 속에 넣어 가지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술집 앞을 지날 때 눈을 감고 빨리 걸어야지. 그는 술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은 감았지만 코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 스며드는 술 냄새에 그는 또다시 발길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눈은 감았지만 코를 막지 않았으니 어찌한담.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딱 한 잔만 하고 갈까?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먼저도 한 잔만 하려던 것이 그만 지나쳐서 취해버렸으니 오늘은 저 녀석을 갖다 버리고 와서 한 잔 하기로 하지.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는 꼭 한 잔만 마시기로 하고 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저번과 같이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보시오, 술 꼭 한 잔만 주십시오. 예, 예. 그는 한 잔을 들이키고 일어서려다가 또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는 또 취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겨우 목만이 숯가마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야단났군. 때마침 저쪽에서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면서 장님 할머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소녀는 눈이요, 내 눈이요.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눈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하다니. 할머니는 더듬더듬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지금 말한 사람이. 할머니? 하고
소녀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지? 예, 내 눈이요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 눈이 잘 보이게 할 수도 있는가? 예, 있고 말고요. 제가 지금 숯가마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숯가마니는 신기한 가마니입니다. 이 가마니 속에서 눈이 밝아지라고 하면 보이지 않던 눈도 곧 보이게 되는 신기한 가마니랍니다. 어디? 할머니는 숯가마니를 만져보면서 그런데 이 숯가마니는 어디서 샀지? 예, 이것은 꼭 하나밖에 없는 가마니입니다. 저도 아침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는데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더니 이제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럼 그 가마니를 내게 줄 수 없겠느냐? 나도 눈이 보이지 않아 큰 곤란을 겪고 있어. 소녀는 할머니가 보지 못하니까 혀를 날름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눈이 잘 보이니까 가마니를 드리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저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돈을 주고 구했으니 할머니가 제게 본전만 주시면 드리겠어요. 아니, 본전이 얼마인데? 내게는 돈이라곤 가진 것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감이군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 감을 제게 주십시오. 가마니와 바꿔드리지요. 할머니는 뜰듯이 기뻐하면서 감을 주고 숯가마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다지 취하지 않은 소년의 아버지가 술집에서 바쁘게 나왔습니다. 아니, 저건 또 누구야? 자기의 허풍쟁이 아들은 간 곳이 없고 장님 할머니가 숯가마니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면서 눈이여 잘 보여라, 내 눈이여 잘 보여라 하고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이놈을 당장. 그는 할머니를 가마니에서 나오게 한다. 곧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감을 잔뜩 먹고 배가 불쑥 튀어나온 아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념한 듯이 밖에 데리고 나가도 저렇게 허풍을 떨어 선량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니 차라리 집에 가두어두는 편이 좋겠어 하고 그 후로는 아들을 다시 내쫓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에폴로의 여행. 이탈리아에 피에폴로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시시한 녀석들만 상대하기엔 이젠 정말 실증이 나는걸. 어디 한번 여행을 떠나 넓은 세상을 구경하며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고 와야겠다. 피에폴로는 곧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도시락에 빵과 포도주와 치즈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군. 시시한 녀석들아, 잘 있거라. 내가 다녀올 때까지. 피에폴로는 휘파람을 불며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피에폴로가 어느 산기슭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님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여보시오. 장님, 어디 가는 길이오? 피에폴로가 이렇게 말을 건네자 장님은 누군지는 모르나 그간 안녕하십니까? 나는 세상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오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에폴로는 눈이 먼 봉사가 어떻게 세상 구경을 하고 온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보시오, 당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을 텐데 세상 구경을 어떻게 했단 말이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님은 여보 젊은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나눠준다면 모르지만 그냥은 얘기할 수 없소 하고 능청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장님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그럼 이리 앉으시오.
먹을 것을 드릴 테니까. 장님은 더듬더듬 피에폴로 옆으로 와서 빵과 치즈와 포도주를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 장님,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 구경을 했나요? 그럼 어떻게 구경을 했는가를 얘기해 주리다. 이 세상을 눈으로 구경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내 말을 알아듣겠소? 그러니까 수박을 겉으로만 100번, 1000번 핥아보아도 그 수박의 진짜 맛은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 그 수박을 뚝 잘라 그 알맹이를 먹어보아야 비로소 그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야 물론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을 겉만 보려고 하지만 나 같은 장님들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알맹이 맛을 보는 구경을 한단 말이요. 여보시오 장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세상의 알맹이 맛을 보는 구경이라니 그런 구경을 무얼로 한단 말이요? 이 답답한 젊은 양반 좀 보게나. 알맹이 맛을 보는 구경을 뭘로 하다니. 그래, 그것도 모르겠소? 그야 우리들의 입속에 있는 이 새치혀로 하지 뭘로 하겠소? 새치의 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세상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남의 음식을 얻어먹으며 맛을 보는 세상 구경을 한다. 그 말씀이로군요. 그렇지. 젊은이도 머리가 상당히 좋군. 그래, 그럼 세상 구경이나 잘하고 오시오. 난 이만 가보겠소. 장님은 더듬더듬하며 일어서더니 몇 발 앞을 나가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성큼성큼 경쾌하게 걸어 나가지 않겠어요? 아차, 내가 속았군. 저놈은 장님이 아니라 거지였군. 피에폴로는 어이가 없는 얼굴을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피에폴로는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첫 실패를 한 것이 매우 언짢았으나 그것은 자신의 체면에 관한 일이니까 잊어버리기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마을에 이른 피에폴로는 어떤 농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 올시다.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들은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당신도 여기 와서 같이 먹도록 합시다. 피에폴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젊은 부부와 함께 고기며 야채며 빵 대접을 잘 받고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피에폴로는 어디에서 쾅쾅 무엇이 세게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부인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일까? 피에폴로는 몰래 소리가 나는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방 안에서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 안의 마룻바닥에 회색 입을 떡 벌린 털 양말이 놓여 있고 주인은 그 양말을 향해 한 발로 쾅쾅 내리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아, 피에폴로 씨, 나는 지금 몹시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침에 나의 생일 선물로 이런 양말을 뜨개질해서 주었지요. 그런데 나는 이 양말 속에 나의 발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발을 내리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발이 양말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답니다. 피에폴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시 동안 양말과 주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나서는 주인, 당신은 어제 저녁에 친절하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게다가 잠까지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양말 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몹시 기뻐하며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빨리
이 양말을 신은 것을 아내에게 보여 기쁘게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하고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그럼 침대에 걸터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피에폴로는 양말을 주어 입을 벌리고서 주인의 발을 집어넣더니 양말을 위로 잡아당겨 올렸습니다. 다른 쪽도 같이 하여 양말을 신겨주었더니 주인은 펄쩍펄쩍 뛰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감사의 뜻으로 약간의 도움을 드린 것뿐인걸요. 피에폴로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또 다음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피에폴로는 먼지가 있는 길을 지나 앞으로 걸어가다 이윽고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에폴로는 주막집을 찾아 들어가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 저녁 식사를 부탁합니다. 곧 되겠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이 기다란 12명의 사나이들이 성큼성큼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꽤 많군. 언제나 저녁엔 이렇게 많나요? 피에폴로가 주인을 보고 이렇게 묻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해돋이의 당번을 맡은 사람들이랍니다. 뭐라고요? 해돋이 당번이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마을엔 말입니다. 밤이 되면 한 사람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잠을 자지 않고 햇님이 돋는 것을 보는 당번이 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 햇님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햇님이 돋으면 종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햇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언제 일어나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해가 돋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매일 밤 12명의 사람이 1시간씩 잠을 자지 않고 맡아본다는 얘기군. 그렇다오.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찮으며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오. 그러나 달리 해돋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짓을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매일 밤 1시간씩 잠을 못 자다니 그거 정말 성가신 일이군요. 그렇고 말고요.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만일 당번을 정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 전부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햇님이 돋을 때까지 망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이 마을에선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피에폴로는 쯧쯧 혀를 차고 나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살고 있는 모양이군. 여보 주인, 만일 내가 아무도 해돋이 당번을 맡아보지 않아도 해돋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12명의 사나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런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많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의 잠은 돈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이니까요. 좋소. 그럼 해돋이의 당번을 오늘 밤 안으로 끝내게 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죠. 그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들은 꼭 약속을 지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돋이의 당번이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에폴로는 여러분들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마을에서 떠났습니다. 피에폴로는 먼 마을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크고 튼튼한 벼슬이 달린 수탉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폴로가 돌아왔기 때문에 떠들썩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새는 뭐지? 지금까지 이런 닭을 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조라고 하는 새입니다. 태양조라고? 그렇습니다. 이 새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의 해돋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새는 목구멍에 특별한 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종은 땡땡 하고 울지를 않고 꼬끼오 하고 울어 여러분에게 해돋이를 알려줄 겁니다. 당신들은 매일 아침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새가 정말 해돋이를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목구멍에 종이 꼬끼오 하고 울릴까? 오늘 밤에 당장 시험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떠들어대며 정말 틀림없느냐고 피에폴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지 않고 밤을 새며 내일 아침에 태양조의 목구멍에 있는 종이 꼬끼오 하고 우나 안 우나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긴 밤이 새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태양조는 사방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커다란 목소리로 꼬끼오 하고 울었으며 때를 같이 하여 햇님이 산 위로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조의 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나왔습니다. 태양조는 퍼덕퍼덕 날개를 치면서 꼬끼오 꼬끼오 하고 되풀이하여 울었습니다. 만세 태양조 만세. 이젠 아무도 해돋이 당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밤새도록 실컷 잠을 자고서 꼬끼오 소리만 듣고 일어나면 된다. 피에폴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약속대로 피에폴로 앞에 많은 상금을 내어놓았습니다. 피에폴로는 상금을 받아 주머니에 간직하고 마을 사람들과 헤어져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살고 있군. 그렇게 피에폴로의 여행은 계속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9시를 하는 남자. 즐겁게 물속에서 놀고 있던 새우가 맑은 공기가 그리워서 물 위로 살그머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새우는 물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곰은 새우의 하는 짓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허둥지둥 도망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새우를 만나자 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마, 어제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허둥대며 물속으로 도망쳤어? 그러자 새우는 근처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이라는 동물은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놈이란 말이야. 대단히 교활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동물이야. 사람 가운데서도 남자가 제일 무서운 동물이거든. 그러니 곰아, 너는 힘이 세니까 앞으로 제9시를 하는 남자만 만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저 한 입에 잡아먹어버려. 응?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은 문제없다는데 주먹을 불끈 쥐며 제9시를 하는 남자라고 했겠다. 좋아,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며 잡아먹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곰이 걸어가는데 저만큼에서 어린애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곰이 어린애에게 너 제9시를 하는 남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는 난 아직 제9시를 못해. 하지만 앞으로는 제9시를 하게 될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곰은 남자는 필요 없어. 곰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던 곰이 지팡이를 짚고 유유히 걸어가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당신 제9시를 하는 남자요? 하고 곰이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아니요, 난 늙은이요. 제9시를 하던 때는 옛날이지요. 하고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어. 곰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저쪽에서 총을 맨 군인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곰은 그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구실을 하는 남자요? 군인은 별놈 다 보겠다는 듯한 표정을 하며 그렇다. 그런데 왜 그래? 하며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곰은 말하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겁내는 표정을 하지 않은 채 곰아, 일부러 잡아먹으러 올 필요가 없다. 내가 먹혀줄 테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곰은 군인이 시킨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군인이 곰의 입에 총을 겨누고 꽝 하고 총을 한 방 쏘았습니다. 곰은 깜짝 놀라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 군인은 칼을 뽑아 번개같이 곰의 한쪽 귀를 잘라버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곰은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하다가 얼마 후 새우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새우가 물었습니다. 곰아, 어떻게 해치웠니? 그러니까 곰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재구실을 하는 남자는 정말 이상한 동물이야. 네가 말한 그대로야. 내 입에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 내 한쪽 귀까지 떼버리고는 가버렸지 뭐냐.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